네, 지식 계산을 찾아. 처음 하려니까 힘드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지식 계산을 찾아. 동서남북 기억이 안 나. 이제 키가 얼마 되시죠? 190 되시죠? 조금 안 됩니다. 89? 한 3cm만 재주셔서. 잘하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지금 네. 괜찮아요. 네. 저도 웃음이 나옵니다. 지식 계산을 찾아 동서남북 어디든지 달려가는 내시 특허청 박성우 심사관입니다. 오늘은 나성균 변리사님이 찾아주셨는데요.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NIP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를 맡고 있고요. 이번에 특허청에서 발간한 표준 특허 분쟁 대응 가이드 집필을 하게 돼서 저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제가 심사관입니다만 이게 표준 특허만 네. 너무 조금 좀 수그러드는데 네네.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표준 특허라는 게 네. 공공성이 되잖아요. 네. 여러 사람들이 쓰는 것. 그런데 네. 특허라는 건 뭡니까? 이거 독점적 권리지 않습니까? 네, 이게 두 맞습니다. 개가 합쳐진다. 참 네. 저도 평소부터 이게 좀 궁금했는데 네. 오늘 그거를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낱낱이 한번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표준 특허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개념인지 그거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표준 특허 굉장히 좀 생소하실 텐데요. 뭐 ISO 표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네네, 국제 거예요. 표준 그런 국제 기구. 표준화 네. 기구들이 있습니다. 표준을 정하는 이런 음. 표준화 기구들에서 기술들을 규격으로 표준을 그렇죠. 정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KS 같은 그런 네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한 기술들을 네. 이제 실제로 이제 세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 아, 그 거기에 특허가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기술을 구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특허를 표준 특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표준 규격에 맞게 써야 되는데 네네.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A라는 특허가 반드시 그 네, 특허만이 들어가야 된다. 네. 영어로는 또 어떻게 됩니까? 네. 아, 여기 이게 우리가 줄여서 말하는 건데 표준 필수 특허라고 합니다. 아까 표준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네. 필수적인 필수적이다. 특허다. 스탠다드 이센셜 페이턴트, 줄여서 SEP라고도 많이 부르고요. 아, 네. 그렇군. 표준 특허. 확실히 제가 알았습니다. 스탠다드, 에센셜, 페이턴트. 표준 특허를 가지는 특허권자들이 표준화 과정에서 이제 기술 개발부터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향후에 이들이 그 표준에 대한 특허들을 가질 때 거기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지를 표준화 기구들이 좀 정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거를 그래요? 브랜드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브랜드. 있는데요. 아, 네. 예, 들어본 것 같은데 뭐 친구 네. 이런 뜻은 아니죠. 네. 브랜드는 이제 Fair, Reasonable, Non-Discriminatory. 그러니까 예. 그 브랜드 FRAND인데 네, 네, 영어 이제 약자인데 약자입니다. 이제 페어, 그다음 리즈너블, 예. 앤드 예. 디스크리미널. Non-Discriminatory입니다. 아, 예. 그 자막 처리해 논이 주시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 이제 뭡니까?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비차별적. 비차별화돼야 된다. 예. 아. 이게 공정하게 로열티를 받아야 되고 이제 합리적인 수준으로 로열티를 받아야 하고. 그러니까 특허권자가 막무가내 그냥 자기 권리를 네. 행사하는 게 아니고 네네. 이게 이제 표준화가 되면은 여러 사람이 써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좀 네네. 권리를 행사하긴 행사하되 네, 네. 어느 정도 선을 좀 지켜서 네. 해라. 그게 그럼 브랜드 선언. 네, 그런 그렇습니다. 거군요. 브랜드 선언이 사실 중요한 거는 로열티를 받도록 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제 특허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침해 금지 청구를 해서 네. 아예 제품을 못 팔게 하는 못 팔게 방법이 하는 있고 거. 네. 또 하나가 이제 로열티를 받아서 이제 실시료를 내고 실시를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네. 표준 특허는 이제 널리 사용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못 팔게 하는 건 최대한 막고 있어요. 브랜드 선언을 하게 되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그런 로열티를 받으면서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겠다라는 네. 선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구체적으로 요거가 표준 특허다. 네. 라는 거 있으면 한번. 이게 특허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게 100% 표준 특허다 아니다라고 사실 판단하는 거는 쉽지는 않고요. 네.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해서 표준 특허라고 판단이 된 특허들을 가지고 권리를 행사를 하는 기구들이 또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여기 이제 특허 풀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음. 뭐 엠페겔의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 기관들은 자체적인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이 특허가 표준에 이제 부합이 되는 침해가 되는 특허인지를 판단해서 이건 표준 특허다라는 걸 리스트로 만들어 놓고요. 아. 이것들을 가지고 권리 행사를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특허권자가 내 거를 표준 특허로 해주세요라고 어디 등록하고 네, 심사해주세요 네.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특허 풀에 가입을 할 때는 아, 네. 예, 내가 그 특허 풀에 가입을 해서 표준 특허로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신청을 하게 일단 되고요. 특허풀에 가입을 했네. 네, 그 특허 풀은 민간 기관이에요. 그런 정부나 뭐 공공기관들이 아니고 거기 내부에서 평가를 했다고 해서 뭐 반드시 그게? 100% 법원에서 침해로 인정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법원의 판단에 준해서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특허권자들은 자기들이 표준 특허다라고 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권리 행사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특허권자가 뭐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특허 실제로 침해가 되는 거를 100% 담보한다라고 생각은 안 하시고 대응을 적절히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 정말 진짜 특허 분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특허 분쟁뿐만 아니라 표준 특허 분쟁도 그렇다면 또 일어날 수 있겠죠. 우리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표준 특허 분쟁이 생겼을 때 실제로 어떤지 한번 소상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요 가이드 작성하는데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중요한 부분인데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표준 기술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이게 표준 기술이라는 게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규격을 통일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뭐 동일한 내용을 각 기업에서 다 따로따로 개발을 할 필요가 없이 하나의 기술을 정해놓으면 그걸 그대로 쓸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네. 세부적인 표준 기술들을 직접 구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첫 번째로 부족한 경우가 많고 또 이제 특허 분쟁을 겪어본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특허에 대한 경험도 많지 않고 이런 전문 인력들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외국 기업들이 이제 경고장들을 많이 보내거든요. 표준 특허권자들이 외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외국에서 막 영어로 막 경고장들이 날라오면 이게 정말 무슨 뜻인지, 왜 이게 뭐라고 하는 건지부터 정말 누구한테 이걸 물어보고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들을 주위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보화 시대가 가속화되지 않습니까? 네, 가속화될수록 이와 같은 양상은 계속 될 거라고 보는데 네. 변리사 입장에서 볼 때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요즘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주로 이제 정보통신 기술들이 여러 기존에 그렇죠. 없었던 산업들에 굉장히 융합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게 영상이나 통신 쪽 기술, 이런 ICT 기술들의 표준 특허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자들도. 네. 예전에는 그런 표준 기술들을 사용하지 않던 자동차 분야에 뭐 자율주행차들 나오고 있고 건설 분야에서 스마트홈, 스마트 시티들 나오고 있고 제가 또 선박 전문가 네. 스마트 선박, 자율 선박. 자율 선박도 나오고 있고요. 제조 분야에서도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렇죠. ICT 기술들이 기존에 없던 안 쓰던 곳에까지 침투를 곳곳에 하고 다 있기 침투하고. 때문에 요즘에는 자동차 업체들도 표준 특허 분쟁을 굉장히 심각하게 겪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런 제조 회사들이나 이런 것들도 예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던 그런 기업들, 그런 산업들도 표준 특허로 인한 문제들이 계속 좀 확대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 표준 특허권자는 어디선가 이렇게 보고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너희들 조심해라. 네. 내가 지켜본다. 네. 표준 특허에 대해서 이제 이 중요성을 알았으니까 자, 우리 중소기업 사람들은 이분들은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그 분쟁에 대응하는 방법을 또 이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이 시간에는 표준 특허 분쟁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좀 소상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